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코치와 함께하는 공기업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이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되었죠. 자, 그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를 보면은요, 산업재해보상법이라는 보험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찾아보시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보험법 중에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에 대한 징수라던가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직원 수를 보면은 8,600여 명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공단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성 인원이요, 한 50%인 4,4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봉 체계를 보니까 2,9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우리 설립 목적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말 그대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산업재해라는 것을 보험을 들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보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와 사업주죠.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근로자들에게 복지적인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고용주들, 사업주들에게는 또 일을 이제 시키는데 또 불안하게 또 다치게 되면 우리 회사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보상을 못 해주면 어떠지? 라는 그런 어려움을 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좀 보면서요, 우리 그 근로복지공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좀 아시고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한다면 나도 이런 추구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션을 보면은요, 미래의 행복한 권리를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혹시 다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전으로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하나의 보장 정책 제도로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책임, 공감, 열정. 책임하면은 어떤 내가 맡은 임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에 대한 책임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용주와 사업주와 그다음에 근로자와의 우리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잘 책임 있게 준수하면서 고객 역시 사용주와 그런 근로자들의 고객들을 공감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직업생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에 대한 열정을 열망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채용 절차에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직 채용 부분에 있어서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상반기 때 채용을 했었는데요. 역시 하반기 때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전산직, 심사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일반직 형태에서는 보험사업과 의료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까 계약보전, 신체 손해사정, 지역사회복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이쪽 업무들을 대부분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에 대한 이런 체계,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씩 채용 절차를 보고 또 우리 직무기준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서 좀 특이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 보면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직업 성격 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따라 적부 여부를 보겠다.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건데요. 내면의 특성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고객의 대면적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감내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채용 단계 중에 NCS 직업 성격 검사를 첫 번째 단계로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적부 여부를 보고 나서 서류 전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서류 전형에서 특이한 점은 10배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10배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아 이렇게 하지만 채용을 지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10배수를 뽑힐 정도면은요 상당히 서류 심사를 깐깐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서류 전형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에 대해서 불량하게 쓰거나 이제 적합하지 않게 쓰거나 한 부분을 좀 가려내는 그런 심사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필기와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전형과 뭐 다를 바 없이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직업 성격 검사와 그다음에 서류가 아까 깐깐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역량에 대한 요소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량하면은 이력서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육사항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또 나타낼 수가 있죠. 지식에 대한 역량인데요. 그런 지식에 대한 역량 중에서도 이제 해당 직무와 관련돼 있는 교육을 들은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라는 부분의 역량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자격증. 그래서 해당 이제 공고서를 보시면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격증 사항들을 꼭 체크하셔서 내가 그 자격에 해당하는지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4가지 항목을 나타내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4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도 항목으로 있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에서도 그 필기 요소적 문항을 이제 항목으로서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고요. 역시 면접에 가서도 면접관분들이 이 사항을 여쭤볼 텐데요. 그 사항들 4가지를 보면 문제 해결력, 어느 공공기관이든 문제 해결력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아무래도 국민이다 보니까 문제적 요소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대면 접촉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력, 그다음에 정보 관리 능력. 아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징수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 입력도 많이 하시게 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이런 차원들도 잘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 관리 능력, 그다음에 또 자원 관리 능력 이런 요소 4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꼭 기억하셔서 자소 쓸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도 이 개념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기 전형에서 역시 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1인 집중 면접제를 실시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대다 면접을 이제 최종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쪽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에서 좀 깐깐하게 보고 나서 그다음 면접에 가서 1대 다의 형태의 면접 형태로 집중적으로 면접을 이제 실시한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면접에서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에 물어보는 요소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업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해당 공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과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통한 직무 분석과 그다음에 이 공기업에서 내가 공익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하는지 직업 윤리, 직업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잘 정리를 하셔야 심층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답변하실 때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뭐 경력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 자격으로 국어, 한국어, 뭐 한국 실용 글쓰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사 능력 검증까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웬만하시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지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대사항을 보면은 뭐 이전 지역 인재, 뭐 장애인, 국가보훈 역시 이제 기본 다른 공기업과 다르지 않게 우대사항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를 살펴보시면서 해당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일반 6급에 대한 건데요. 보험 계약 보전해서 계약을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면 이거에 따른 징수를 하고 또 납부를 하도록 가입을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또 통보를 해서 그 관리를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계약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보험 관계 설립 후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가입한 후죠. 가입한 후에 그 사람이 근로자로서 만약에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소멸되기 전까지의 계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사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지식에서는 이제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보험 산출에 대한 방법까지 이제 지식을 알고 또한 민법, 상법, 세법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에 대한 것은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에 대한 어떤 툴들이라던가 문서 작성에 대한 능력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런 능력들을 갖추면서 태도 부분이 조금 이제 단어로서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단어가 왜 이 직무기술서 보험계약 보전 업무에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그 급여를 이제 징수하시는 그런 관계에서 아무래도 내 급여가 이제 올라가면 이 산재보험료도 또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납부하는 부담에 대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도 생기고 이제 이런 업무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문의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되신 분이 이제 다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다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질문들이라던가 이제 또 질문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감이라는 좀 더 담당자로서의 좀 이런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당연히 준수하시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직무기술서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사업들로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험 가입, 산재 보상, 그다음에 재활. 재활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다치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이제 재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근로복지,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용보험, 그다음에 자영업자 보험,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 산재 보험 이런 형태로 해서 근로자들의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일할 때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가입 제도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산재 보상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제 다치신 분들이 그 요양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내가 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혹시 쉬게 되는 기간 동안에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대부라던가 이제 그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 제도는 없는지라는 부분을 서비스해주는 대부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를 다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외상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이제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당하면 이제 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운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다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의료적인 재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재활을 이제 하기 때문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이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을 만약에 예전에 했던 일을 못하게 되신다면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얻어야 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업재활이라는 부분에서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새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 재활 업무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금융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신용 보증에 대한 금전적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이제 근로자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요, 10개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0개 의료기관이 이제 사실은 현재 있는 민간 기업 의료기관보다는 조금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10개 의료기관을 이제 운영하면서 건강관리 지원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18년도지만 17년도 그 전해에 어떻게 사업들을 운영했고 과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을 이제 보니까요, 6,5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적인 부분이 391억 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뭐 2015년도 꾸준히 본다면 손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료기관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낙후되고 의료시설이 좀 고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적다 보니 뭔가 운영에 대한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수익적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또 보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혜택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재원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역시 이제 어떻게 사업 비중을 두는지 봤더니요, 근로복지나 산재나 의료사업 이 세 개의 축에서 각 거의 한 300억 원, 3억 원 정도의 300억 원 정도의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뉴스 역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다 보니까 최근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상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사업주들이 너무 어려움도 많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은 조금 내년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상자에 대한 확대폭을 좀 더 높여서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런 위기적인 부분들 을 일자리 자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확보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의 생애 주기별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퇴직 때까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마음 놓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궁금해하죠. 근로복지공단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소개서상에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쓰셔야 아까 서류 심사가 상당히 깐깐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의 서류에 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똑바로 크게 뜨면서 자기소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항인데요. 문항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난감했던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해서 이제 500자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글자 수라는 부분은 이제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있지만 또 하나는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500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키워드를 이제 뽑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키워드는 난감했던 상황, 그리고 해결했던 경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상에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문제 해결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게 포인트 아니야?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들로 주제를 혼동해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의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문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한다면 난감했던 사건을 먼저 상황으로 전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난감한 상황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난감하게 됐는지라는 그 원인적 측면을 얘기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거기에 따른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소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소감을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항, 좀 여러분이 접근하기 쉽다라고 생각했지만 문제 해결력이라는 질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을 보면 업무, 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 단어가 뭘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저는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좋은 성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싫건 좋건 내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에서 다른 팀, 아니 우리 팀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면 일하는데 불편하죠. 꺼끄럽죠. 그럼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말해봐라. 다시 말해서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 능력을 알아보는 질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해관계자가 같이 있다는 건 나와 그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동 작업의 어떤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어떤 과업의 어떤 형태에서 구성원들과 이제 소통하는데 뭔가 소통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주자 하면서 배려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업무적인 상황들을 이제 내용적으로 구성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력했더니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달성했다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 사이사이에 틀어질 것 같은데 또 다시 잘 유지하고 틀어질 것 같은데 또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의 스토리 맥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신만의 자료, 정보, 수집 방법, 관리 방법. 자료에 대한 이제 정보부터 정보 탐색부터 관리까지네요.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 질문은 여러분이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해서 해결했던 경험을 써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필기시험 보거나 자기소개서 항목에 나오고 제가 채용 절차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원관리, 정보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자소서 항목에 녹여 있네요. 자, 직업기초 능력의 정보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능력,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이 이제 문서를 다루고 하는데요. 관리를 잘 못하면 많은 자료가 있고 좋은 정보가 있어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료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능력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사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떨 때 활용했더니 평상시에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만나는 취업 준비생 분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아니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정보를 정리했고 이 친구가 어느 기업에 잘 맞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했더니 추후에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에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쪽 전공자나 이런 쪽 경험한 사람은 이쪽에 취업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상담할 때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빠른 상담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자료 관리를 잘해서 뭔가 효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 팀, 프로젝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정된 시간
그런 정보나 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써달라라고 했죠. 뭐 이 질문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다 바로 나타난 질문이죠.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에서 업무를 잘 마친 거. 그래서 자원 관리와 또 하나는 이제 업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죠. 그것으로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문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내 자료가 부족하지만 다른 뭐 자료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그래서 주어진 업무 특성이 어떤 거였는데 그 업무의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제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계획을 세워보니 나 혼자 내 계획대로 하기에는 혼자보다는 옆 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같이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타 동아리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 좋겠다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요청해서 일 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잘 달성한 사례로 제시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쭉 봤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인재상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면은 고객, 효율,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소서 항목에서 요구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그다음에 효율, 자원에 대한 이런 효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일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그런 관점,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포인트들을 잘 녹여보시면 이번 2018년도 채용에서는 어떠한 채용 인재를 뽑고자 한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희망누리라는 블로그, 대표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이 있고요. 나의 삶에 대해서 뭔가 함께 동반자가 돼주고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그 기업에 내가 속해서 뭐 일을 같이 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을 관심 있게 두고 그 기업이 어떠한 요소를 또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취업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일을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 바쁘게 쓰고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끝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또 쓰시면서 취업 합격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